안녕하십니까. 탭스 식구 송송호입니다. 오늘은 뉴탭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뉴탭스란 어떤 시험인지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스가 밝힌 뉴탭스 문제 유형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영역들의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보이시다시피 초보자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탭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뉴탭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거 꼭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에는 이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유형들을 살펴봤고 뉴탭스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아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탭스 19 수강을 하든 수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탭스 접근의 뼈대를 파악해 갈 수 있는 두 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영역은 이렇게 4개 영역이고요. 이제 기존 탭스랑 좀 다르게 뉴탭스죠. 뉴탭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다 더해보시면 600점입니다. 600점이고 청해랑 독해가 기존 시험이랑 동일하게 40%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80%라서 시험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고요. 나머지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10%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총점 600점.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청해 같은 경우는 40문제가 나오고 다음 어휘랑 문법 같은 경우는 30문제씩 총 60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독해는 35문제. 기존에는 40문제였는데 이제 3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3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각 파트별로 시간이 40분, 독해도 40분, 어휘 문법 합쳐서 2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었죠? 어휘 문법이 동일하게 지금 합쳐가지고 60문제를 25분에 풀 수 있게끔 했고 나머지 여기 두 개에서도 좀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영역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독해 같은 경우 35개 4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압박이 있는 파트는 독해가 될 것입니다. 청해 들려주는 대로 풀면 되기 때문에 뭐 빨리 풀어야 될 압박은 없어요. 잘 들어야 되는 압박만 있죠. 그걸 제외하고 어휘 문법 60문제 25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지금까지 수험생들 이미 뉴탭스 보신 분들 시험이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가셔도 되는 부분 독해가 시간적으로 압박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큰 틀에서는 탭스가 공개한 게 이 정도고 시험 시간이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1시간 45분 정도겠죠? 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영역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드릴 것인데요. 청해부터 아래로 하나하나씩 내려가면서 샘플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청해 영역입니다. 청해 영역 4가지 파트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는 5가지 파트입니다. 어떻게 5가지냐? 40번까지 해서 10문제씩 나뉘어져 있고 마지막 10문제는 6문제, 4문제 나뉩니다. 왜 나뉘냐? 마지막에 4문제가 세트 문제라고 해서 신유형인데 지문, 대본을 하나 들려주고 문제를 2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가 2개가 나와서 4문제예요. 아시겠죠? 쭉 보시면은 처음에는 1대사 후 다음 대사 뭐 뭔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3대사 후 다음 대사, 장문 대화 후 한 문제, 장문 연설 강연 후 한 문제, 장문 연설 강연 후 2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샘플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문항 번호. 왜 그러냐? 시험장에 갔을 때 number 11 했을 때 이제는 여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항 번호 정도만 익혀주시고 이런 유형이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Part 1 몇 번부터 몇 번까지 number 1 through 10 그쵸? 10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처음엔 남자가 얘기하고 그러면 여자가 대답할 거를 선택지에서 골라야 돼요. 그쵸? 그게 number 1이고 이게 이제 남자가 말할 때도 있고 여자가 말할 때도 있는데 상관없이 10문제 동안은 보다 하나의 대사가 나오면 그 다음 거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0문제가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Part 2, questions number 11 through 20. 또 10문제죠. 이건 뭐냐? 형식만 보시면 돼요.
여자가 말했고 남자가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여자가 또 말했는데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맞을지 선택하는 겁니다. 또 A, B, C, D 4개를 또 들려주고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또 10문제로 깔끔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정답률이 높은 파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쉬운 파트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왜 그런지는 풀어보시면 이해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탭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instruction 부분 앞에 1에도 instruction 부분이 있고 이런 instruction만 실제 문제집에 프린트돼서 나오고요. 나머지 여기 선택지들도 문제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로 승부를 봐야 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노트 테이킹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요. 아시겠죠? 이게 청해 전체 영역에 다 그렇습니다. 파트 3 보겠습니다. 파트 3은 이제 몇 번부터? 21번부터 또 10문제니까 30번까지겠죠?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가 아니고 대화를 듣고 주제가 뭐냐 아니면은 일치하는 게 뭐냐 아니면은 뭐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남녀가 3번씩 대사를 칩니다. 즉 6마디가 오고 가는 거죠. 예,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요. 그 남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지를 듣고 고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기존 탭스는 이거를 2번씩 들려줬었는데 이제 탭스, 뉴 탭스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 번 들려줍니다. 대신에 위에서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lassmates 이런 힌트들을 약간씩 줍니다. 이 힌트들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고 좀 덜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문제 분석해 보면 나오고요. 여기를 한 번 들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긴장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10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4. 파트 4부터는 몇 문제? 6문제죠. 파트 5가 4문제고 파트 4는 questions number 31 through 36. 그래서 6문제인데 뭐냐? 이제는 한 명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한 명이 얘기할 거예요. 한 명이 쭉 뭔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쭉 듣고 뭔가 강연이나 스피치 같은 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6문제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세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따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4문제가 남죠. 이게 파트 5예요. 파트 5. 파트 5는 뭐냐? 이게 탭스의 세트 문제이자 신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대본을 들려주고 2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 파트 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문단이 없겠죠. 그냥 쭈루루루 끝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긴 지문을 듣고 나서 2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약간 멘붕 오면 너무 어려운데 멘붕 왔다 이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구체 질문들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파트 4나 파트 3이랑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다만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청해의 전부고요. 여기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점. 자, 여기 아래 파트 4랑 파트 5를 보시면 괄호 속에 뭐가 있습니까? 2회 청취, 2회 청취. 즉, 이 지문을, 대본을 들려주기에는 너무 길어서 한 번만 들려줬다가는 탭스 평균 성적 너무 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2번 들려줄 거야. 이거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Number 37 and 38 이렇게 하고 쭉 읽습니다. 쭉 읽고 Question number 37.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Question number 38. Which jersey is given to the rider with the most points overall?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대본 한 번 더 들려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Question number 37.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그리고 A, 어쩌고 저쩌고, B, 어쩌고 저쩌고, C, D 이렇게 나옵니다. 쉬었다가 Question number 38. 주르륵 선택지. 무슨 말이냐면 대본 한번 들려주고 문제만 알려주고 대본 다시 들려줍니다. 2번.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그때 한 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선택지를 듣는 건 한 번이다. 다만 대본을 듣는 건 두 번이고 질문도 미리 들을 수 있다. 이게 파트 5랑 파트 4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트 4, 5, 특히 파트 5는 대본이 긴데 그걸 다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탭스가 신유형 세트 문제 더 내고 싶었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4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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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문제 이렇게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블랙으로 뭔가 다르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21번부터 23, 3문제, 24부터 28, 5문제, 그리고 29, 30, 2문제, 3, 5, 2. 그 다음에 31번부터 32번 2문제, 33, 35, 3문제, 36번 1문제, 2, 3, 1. 이게 뭐냐? 각각 세부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 세 문제는 무조건 21, 22, 23은 뭐냐?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아니면은 What is the man or wo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이런 식으로 메인 아이디어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문제는 뭐야?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뭐 이런 식의 correct 질문. 아니면은 아예 세부적으로 뭔가 물어봅니다. Why does the man like the woman? 이런 식의 질문. 딱 대놓고 찝어서 물어보는 질문들. 그게 5문제고요. 마지막에 2문제는 뭐야?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according to the talk? 뭐 이런 식의 인퍼 문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3문제, 5문제, 2문제고요. 문항을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문제다 이것보다 문항 번호. 그래야 number 23 들을 때는 뭘 들어야 되는지 알고 number 24 들을 때는 뭘 위주로 들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트 4에서도 31, 32 2문제 주제, 3문제 코렉트나 세부, 마지막 1문제 추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문제 유형들 기본적인 틀에서는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패턴들은 강의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청해는 이 정도 하면 끝이고요.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하겠죠? 하나하나씩 보면 어휘는 10문제가 구어체 문제고 20문제가 문어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둘이 대화하죠. Excuse me, but where's the post office?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던 그런 대사들. 이게 구어체죠. 1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20문제 그냥 줄글이죠. 여기에 들어갈 단어 찾는 거. 이게 이제 어휘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30문제. 되게 쉽게 끝나요. 사실 뭐 많이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게 전부입니다. 다음이 뭐예요? 문법 영역. 문법도 30문제죠. 문법은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어체, 문어체 똑같은데 문법도 거기에서 문어체가 20문제가 아니고 15문제고요. 마지막 5문제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5문제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문장. 그래서 뭐 문어체도 구어체도 나오긴 하지만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모르셔도 되고 일단 글 속에서 그리고 대사 속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사항이 들어간 문장을 찾는 거. 예시를 보겠습니다. 처음 6개 뭐였죠? 마찬가지로 빈칸 채우는 겁니다. 이제 문법 요소로요. 두 번째는 뭐예요? 15문제죠. 뭐예요? 또 빈칸 채우는 거. 대신에 이제 문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A, B, C, D 적혀 있고 쭉 읽으면서 문법 요소 틀린 문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5문제가 좀 어렵겠죠. 네, 이 정도가 문법 파트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사실 청해나 독해에 비해 되게 심플한 게 어휘 문법입니다. 점수 배점도 되게 낮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해 영역이 되겠습니다. 독해 영역 예전에는 파트 3까지 있었는데 이젠 파트 4가 있고요.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은 빈칸 채우는 거. 그러니까 지문 속에 이제 지문이 나오겠죠. 한 문단.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문장 찾는 거. 2개의 문제는 흐름상 잘못된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지문이 나와서 아까처럼 A, B, C, D 있는데 이거 중에 하나를 빼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잘 돼. 뭘까? 그 다음에 13문제는 뭐예요?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마지막 10문제는 뭐다? 세트 문제다. 그래서 5세트가 나오고 지문 읽고 문제를 2개씩 푸는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파트 1, questions number 1 through 10, 10문제. 빈칸 채워서 맞추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이고요. 다음 두 문제는 뭐다? A, B, C, D 중에 빼야 되는 문장 하나를 고르는 거. 그게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트 3, 13문제죠. 뭐가 있다? 쭉 읽고, 빈칸이 없죠, 이제는. 쭉 읽고, 메인 아이디어, 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거, 메인 아이디어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can be inferred?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해랑 똑같이 메인 아이디어, 주제, 그 다음에 correct 문제, 그리고 거기에 뭐도 나올 수 있다. 세부 문제도 나올 수 있죠. 뭐 특정 사실 물어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추론 문제. 이렇게 유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그 세트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유형들인데 어쨌든 몇 문제씩 나온다? 4문제, 6문제, 3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13문제이기 때문에 딱 4문제, 6문제,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 또한 문항을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전략적으로 풀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다? 파트 4. 그래서 우리는 세트 문제라고 할 겁니다. 신유형 파트인데 지문을 주고요. 문제를 2개 줍니다. 그래서 지문이 아까보다 되게 길어요. 한 170단어 정도 되거든요. 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2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5세트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들 구체적으로 보면 What is the writer mainly trying to do? 메인 아이디어고 What statement would the writer most likely agree with? 이것도 인퍼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형들은 결국에 딱 질문 유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유형들이 대신에 2개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10문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독해가 완성이 됩니다. 독해가 그래서 탭스가 공개하는 실질적으로 공개하는 문제 유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틀 내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틀을 지금 문항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 슬라이드 뭐 스크린샷을 해놓든 사진을 찍어 놓든 문항 수능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대로 일단 알아두시면 각각 문제 유형 접근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빈칸 채우기랑 주제 찾기 좀 비슷하고 코렉트만의 방식이 있고 인퍼도 좀 전략이 있고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접근을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독해까지 끝냈으니 이제는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탭스 문제 유형들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간략히 마지막에 한번 요약하고 끝나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이젠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시면 아 이제 탭스가 이런 시험이구나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 이게 탭스 좀만 공부하다 보면 익혀지실 겁니다. 청해는 여기 세부 문제들, 문항들 꼭 외우자. 주제, 코렉트나 세부, 그리고 인퍼 이 순서대로 3개씩 나뉜 거다. 어휘나 문법은 하나의 영역으로 60문제를 25분 동안 푸는 거다. 이런 유형들이 있고 가장 어려운 거는 마지막 5문제긴 하다. 독해는 탭스가 공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있으며 그거에 따른 문제풀이 접근법이 다 달라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해랑 청해에 있어서는요. 모든 지문이나 대본들이 정형화된 패턴 속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문항 이상의 문제들을 탭스 기출문제들을 봤을 때 모든 대본이나 모든 지문들이 다 20개의 유형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독해 청해는 그 유형별로 학습을 해야 문법, 선택지나 지문은 둘 다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 점까지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드릴 테니 다음 강의까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문제 유형별 대비 전략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가볍게 뉴탭스 유형들 설명드렸죠. 이거에서 강의에서 가져가야 될 딱 한 가지.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다른 게 많고 그 문항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 그 고정된 문항수를 암기하는 것. 그 암기만 하고 다음 강의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